이게 그래서 다 네, 똑같은데요, 이게. 네, 지역주택조합 사건 상담하다 보면 좀 너무 답답해요. 이게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 아,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는. 그렇죠. 어, 몰랐어요.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 지역주택조합은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거기는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 대체로 보면 참 좀 많이 좀 이렇게 감 떨어지는 분들이, 네, 예, 감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답답한 거죠. 이게 이제 뭐라고 비교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법적으로 뭐 계약 해지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네, 그 늪에 빠진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네.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아니면 거의 빠져나오더라도 만신창이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 손해 뭔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법률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냐 하더라도 뭐 승소한다고 해서 재산도 없고 승소하기도 어렵고. 다 지역주택조합 이제 뭐 이게 그 사실 뭐 이게 저 이제 가입하고 뭐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검색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지역주택조합이 왜 지금 어떤 가입해가지고 어떤 저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다. 근데 그거를 뭐 그 사람들 사기로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럼? 질문, 그래서 법적인 질문. 법적으로는 네, 질문하고 싶은 네, 거는 이거를 해지를 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어제 분양사무실을 갔다 왔어요. 그저께요. 분양사무실을 갔는데 이제 해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앞에 100명 정도 있고 우리가 해지 서류를 냈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그 네, 이유겠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지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해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통장 압류라든지 이게 해지가 성소가 되면 통장 해지가 압류 일단은 가능해요. 예, 해지가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그것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예, 해지가 뭐 마음대로 계약을 했는데 마음대로 해지하면 지금 돈 얼마 냈습니까? 거의 1억 한 5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네. 그 성격이 뭐예요? 1억 4, 5천 들어간 게 이제 계약금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그러니까 들어가고요. 저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어디 어디 주택이라든지 뭐를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돈을 부담을 해라. 내라 그랬는데 결론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 매입 비용은 엊그저께 들어보니 저 한 6%인가 7%밖에 매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안 들어도 알거든요. 이게 예. 제대로 된 조합이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조합이. 그러니까 음. 이제 결론은 더 돈을 안 넣는다. 네, 그지? 내 돈을 빼고 결론은 싶은 그렇지. 거죠. 예. 결론은 이제 뭐 사업 조금만 더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자식들 뭐 이렇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뭔가 사업 성공할 것처럼 자꾸 지원을 해주면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괜히 더 넣었다 이런 후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넣는다. 이거는 이제 마음 결정을 하신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기존에 넣은 돈이 한 1억 가까이 된다는 거 1억 아니에요. 5천 정도 들어간 그죠?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뭘 가지고 해결을 할 거예요? 뭐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뭐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아니, 거죠. 계약서를 지금 보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혹시 계약서에 상대방이 언제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안 됐다든지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거기서 이야기가 57% 토지 매입을 했다는데 토지 매입 그 확인할 수 없는 증거 자료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계속 중도금을 그거 저기에서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응? 중도금을 왜냐면 무이자 중도금인데 중도금을 또 2차적으로 또 5천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받았고 그리고 지금 게다가 지구단이 지금 설립이 안 된 거잖아. 지구단이 계속 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구단이 안 돼 있고 3년전부터 지구단위 어, 계획구역을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접수가 완료가 그 되지 설립 않은 인가 그게 거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예,
어디 있어요, 계약서에? 아니 그거는 언제까지 뭐 한다 이런 게 그거는 계약서에 있냐고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예. 뭘 가지고 약속 위반이라고 할 겁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위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서류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시는 음. 거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지금은 그거 자체는 없어요. 아니, 뭐 예, 서류가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면 뭐 팜플렛이나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증거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두 단계입니다. 이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의 판단.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느냐. 하여튼 후반부가 어느 지역주택조합이든 이 후반부가 재산이 없어요. 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뭔가 어렵게 판결을 받더라도 그게 재산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신탁이 돼 있나요? 네. 누구한테 신탁했어요? 땅과 토지 같은 거. 우리 자산인가 그쪽. 우리 자산이란 말로. 그러니까. 엊그저께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어제 그저께 봤을 때는 토지를 매입한 7%가 신탁회사로 매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을 들어가는 신탁회사가 지금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지를 해서 압류를 해서 그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저희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차피 이분들은 그런 거 해지를 하면 해지를 해서 제3자한테 분양을 하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주겠노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0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법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압류라든지 그런 게 신탁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변호사님한테 올해를 상담을 하고 싶은 거죠, 결론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늪에 빠진 사람인데 네. 내가 늪에서 구해주면은 구해줄 테니까 돈 얼마를 줘 이래놓고 늪에서 제대로 안 구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법적으로 뭘 하더라도 사실은 실질적인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도움을 받았는데 과연 내 손에 뭐가 떨어지냐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7% 매입했다는 그 땅에 그 신탁 등기부, 신탁 원부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 빌린 돈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반 지금 이렇게 그 조합원들의 채권, 반환 채권, 돈 돌려받은 이런 채권들은 제일 후순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나중에 그 땅 팔아가지고 내가 내 돈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오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조합원들은 이런 분들은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판결 받아서 뭐 집행하고 신탁채권에 압류하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잔뜩 돈을 받는 거지.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뭐 이 법적으로 재판하고 하는데 쉽지 않은 재판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보수가 뭐 한 500만 원, 예를 들면 500만 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500만 원 들어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수임하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신탁원부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신탁원부에는 대체로 그냥 그 10중 8구는 거의 상당 부분의 우선 수익자라 그러는데요. 우선 수익권이 엄청난 액수들이 많아요. 보통. 그러면 신탁 원부를 봤을 때 우선 수익권자들이 우리 조합원들 많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은 그 다음 문제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선 수익자들 받아가고 우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 우선 수익자들이 어떤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보통 뭐 싶은 거죠. 금융회사 채권들도 좀 있죠. 아 금융회사요? 그걸 안 빌리고 남겨뒀을 리가 없어요. 이작자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사업비 명목으로든 이렇게 뭔가 땅이라는 가치가 그냥 아까 7%라 그랬는데 네. 그 땅이란 가치가 만약 50억이라 칩시다. 네. 50억이라 치면 그 50억의 가치를 조합원들이 이게 그런 겁니다. 저는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는데요. 사기꾼들이 나중에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알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담보 재산을 남겨둘 리가 없습니다. 남겨둘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남겨두느냐? 우선 수익금 같은 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설정을 하는 예, 거죠. 그럼 뭐 네, 어떤 명목이냐? 네, 뭐 그렇죠. 사업비 명목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업무 대행료라든지 그렇지, 뭐 그렇게 맞아요. 해서, 그렇지, 예, 그렇지. 거기다가 안에다가 마음껏 집어넣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놨을 가능성이 100%예요, 거의. 한번 떼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신탁원부를 저희가 네, 대보라는 그 예를 거예요. 들면 7% 매입했다라고 하는 토지, 예, 뭐 예, 1-1, 예, 1-2 뭐 예, 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신탁원부 해가지고 그 이제 그건 법원에 좀 등기소에 가야 되거든요. 예, 등기소에 가서 그 등기부를 다 죄다 떼보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뭔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나중에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또. 아,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아무것도 말이 모르는 그게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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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그 지역주택조합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조금 대체로 낮아요. 수준들이. 예, 부동산 투자 예, 경험이 별로 없고 예, 좀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렵고 예,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았듯이 또, 또 법률 그 상담하고 수임하고 하는 단계에서 또 그렇게 속아요, 또. 냉정하게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맞는 판단이지.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1억이 큰 돈이 아니고 그럼 500만 원 정도는 그냥 거기에 비하면 그냥 할만하다. 가능성 한 2, 30%만 돼도 2, 3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만 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맞는 판단인데요. 그런 그 가능성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 이야기하고요. 위험 부담 그러니까 뭐 안 될 가능성은 좀 낮춰버리고 감춰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게 속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저희 생각은 그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 대기자를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뭐 압류 조치라든지 이제 거기에서 상담하는 본부장인가 그분이 얘기를 한 게 그 자기가 실수를 한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우리 재산은 우리 걸로 안 돼 있다. 우리 그리고 걸로 뭐요? 안 돼 안 있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통장이 압류가 돼서 우리 월급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게 해서 저는 그러면 통장 압류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거고요. 그분이 그냥 뭐 거짓말을 하신 건지 사실을 얘기를 하신 건지 몰라고 그냥 그렇죠. 저희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해지하는 사람들을 앞에 100명이 있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그거를 접수를 8월 달인가 하신다고 준비를 한대요. 그러면 8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나 9월 달부터 3차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도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죄송하지만 눈먼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3차 분양. 점점 많이 없죠. 3차 분양을 처음에는 이제 이제 그럴듯하게 비전을 제시하니까 뭐 이렇게 눈먼 사람들이 많이 예, 예, 했지만 점점점 없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몇 분이라도 있을 수,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는 대기자로 해지 서류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00명 이후의 번호니까 우리까지 언제가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받거나 확실하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온 거지요, 결론은요. 네. 그 법률사무소에서 뭐 다른 법률사무소 상담해 보면 여기 압류하고 저기 압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재판하면서 그 압류도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통장에 압류하시든 뭐
신탁 채권에 합류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실질적인 어떤 내한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년에 가입하셨으면 지금 23년,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분쟁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지역주택 조합하고 이미 조금 빨리 눈이 뜬 사람들 하고는 분쟁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한 2년 전에 총회 했을 때 그런 거 판결문 찾아보셨어요? 판결문을 안 그렇죠. 찾아봤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도 좀 미리 봐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그때 뭐가 쟁점이 됐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고 뭐 수임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아까 신탁원부도 물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다 알려드리고, 예를 들면 병원에 이제 그 뭐랄까 회생 가능성이 좀 없는 환자를 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꼭 수술해 달라, 가능성은 적은데 돈 내가 드릴 테니까 수술해 달라라고 하면은 마음이 되게 안 좋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돈을 받고 뭔가 도와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선생님만 믿습니다.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속이는 건 아니지만 결론은 이게 그 나중에 보면 마음이 아파요. 보면. 그러면 신탁 원부를 띄워본다는 거는 법무사님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 신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해봐야 그분들이 안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지인지 띄워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 가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그 홍보관을 그쪽에 보면 홍보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저기 조합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로 그런 거를 번지수를 알아서 신탁 원부를 띄워보면 이제 거기가 신탁 회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확인을 네. 하는 게 필수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그 첫 번째 기본.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첫 번째 신탁 원부요. 판결문 조사도 좀 해보고. 판결문 조사요? 예. 네. 그런 것도 봐서 이제 뭐 검색해가지고 판결문 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네. 어떻게 지금 흘러왔나. 그게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 본부장 하는 이야기만 듣고 네, 맞아요. 긴지 네. 아닌지 뭐 이렇게 긴가 이런 정도로밖에 판단 못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쯤 보증금 못 받아서 보증금 소송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보증금 소송은 당연히 승소 판결 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이 가입을 끝내고 나오려고 하기에는 분쟁을 좀 벌려야 돼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소위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 도움을 받고 돈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